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운 날을 발명해 왔습니다. 바로 살을 찢고 베어내기 위해서죠. 하지만 어떤 전사들은 조금 다른 힘을 원했습니다. 정교한 기술 따위는 필요 없는 방어구 너머에 뼈와 근육을 으깨버리는 바로 둔기 워클럽입니다. 오늘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재료인 나무와 돌로 만든 워클럽을 직접 재현해 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파괴적인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죠. 기원전 1200년경 독일 북부 톨렌세 강변. 이곳은 현 시점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터 유적입니다. 참가 인원만 최대 2, 3천 명, 그리고 사망자는 거의 절반. 당시의 인구 밀도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총력전급이었죠. 이 유적은 한 잠수부가 강바닥에서 돌화살촉이 박힌 사람의 위팔뼈, 어깨뼈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각도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향해 꽂혀있는 화살. 나중에 조사한 바로는 바로 보병 궁수가 말을 탄 상대에게 화살을 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람의 뼈와 뒤섞인 말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말을 타고 싸우거나 전투를 지휘할 수 있다는 건 이는 톨렌세 강변에서 일어났던 전투가 그냥 단순한 소요사태나 폭력을 넘어 기마병까지 동원된 조직적인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이 그 누구의 땅도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여긴 거주지나 영토의 중심지가 아닌 그냥 길목이었습니다. 청동기 중심의 세력, 그리고 석기를 쓰는 농경 중심의 세력, 두 세력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톨렌세 강변에서 맞붙었다는 건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곳 톨렌세 강변을 약간 전략적 요충지 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무기는 바로 나무 몽둥이였습니다. 물풀의 나무나 가시 자두나무 같은 단단한 목재를 사용했는데 형태가 아주 독창적입니다.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이 두툼한 원줄기, 자연이 미리 만들어둔 이 헤드를 고스란히 사용했습니다. 이 줄기는 머리, 그리고 이 가지는 손잡이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나무를 아주 힘들게 깎아서 모양을 낼 필요가 없어서 제작이 아주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발굴 현장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청동 무기의 수가 적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동 무기는 정말 귀하기 때문에 전투가 끝나고 나서 싹 다 챙겨갔기 때문이죠. 먼 과거 선사시대의 전장엔 총성도, 칼이 부딪히는 쇳소리도 없이 오직 나무 어클럽만이 내려꽂히는 그런 묵직한 타격음만이 강변을 가득 메웠을 것 같네요. 톨렌세 전장의 워클럽을 만들기 위한 나무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자르고 껍질만 좀 벗기고 다듬기만 해도 당장 둔기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양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건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의 재료를 찾는데 조금 더 신중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원하는 길이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잡고 자를 손잡이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자르고 양옆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네요. 당시는 청동기 시대인데 유럽이기 때문에 뗀석기와 간석기를 함께 사용할 겁니다. 참고로 나무는 참나무입니다. 한국에서 꽤나 단단한 나무에 속하죠. 이 정도면 워클럽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아무리 청동기 시대라고 해도 석기가 더 싸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은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청동기로는 사실상 무기나 장신구 정도만 만들기도 했죠. 물론 그 무기의 수가 많지만요. 거의 3분의 1 정도는 깎은 모습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도 한번 해야 돼요. 참나무라 그런가 단단합니다. 물풀의 나무 혹은 가시자두나무와 딱히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시자두나무는 아일랜드의 그 유명한 곤봉, 그거를 만들 때도 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방향에서 석기를 가지고 돌려 깎아주면서 잘라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철기나 청동기였으면, 하다못해 구리도구였으면 조금 좀 그나마 속도가 좀 빨랐겠지만 석기로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석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곤봉을 사용한 세력은 이걸 석기로 깎았을 겁니다. 힘이 많이 드네요. 된다. 와, 확실히 참나무가 질기기도 할 뿐더러 단단하게, 또 왜 이렇게 단단한지 이거. 이제는 여기 잘라야 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한 이 정도 길이에서 잘라주면 됩니다. 원하는 크기의 헤드가 나왔죠. 이 워클럽이라는 거는 철퇴처럼 엄청난 무게로 때려박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무거운 무게로 상대방을 가격한다는 거에 가까워서 여기가 아주 막 크고 무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 손 혹은 한 손으로 휘둘리기 좋은 딱 적당한 길이로 잘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죠. 딱 이 가지 부분,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라주고 그다음에 껍질 벗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고 훌륭하군요. 이제 양 끝에 조금 다듬어주고 껍질도 벗겨주겠습니다. 톨렛의 전장 스타일의 워클럽 금방 다 만들었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돌에다가 여러 번 쳐가지고 결을 정돈해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요. 유물로 나오는 이런 워클럽들의 이 단면을 보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달아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실사용의 흔적이겠죠. 아주 오랫동안 여러 번 누군가를 때리면서 후드려 패면서 만들어진 그런 자연스러운 작업면이 아닐까 하네요. 하나는 다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호. 야, 이거 톨렌제 전장 스타일의 워클럽 다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또 다른 워클럽을 만들어 보죠. 이 톨렌제 워클럽이 두 손으로 휘두를 수 있는 양손 무기라면 이번엔 조금 가벼운 한 손 무기 워클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톨렌제 전투로부터 3000년이 지난 후 신대륙에서도 워클럽의 위상은 여전했습니다. 1876년 6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된 리틀 비콘 전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미국 몬타나주의 리틀 비콘 강가, 미 육군 제7기병대 커스터 장군은 최신식 리볼버와 기병도로 무장한 채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상대는 위대한 원주민 지도자인 시팅 불, 앉은 황소가 이끄는 라코타족과 샤이엔족 연합이었죠. 2000여 명의 원주민 전사와 700명의 미 육군 제7기병대가 참여한 이 치열한 전투 속에서 이 원주민들의 주력 무기 중 하나는 바로 돌로 된 석재 워클럽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미군 병사는 이 원주민 여자들이 둥근 조약돌에 생가죽 손잡이가 달린 작은 돌망치를 들고 다니며 살아남은 미군 병사들을 확인사살하고 다녔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죠. 결국 전투는 미군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커스터 장군을 포함한 본대는 전멸했고 남은 휘하 병력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후퇴했죠. 물론 전투는 그랬지만 전쟁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시팅불과 라코타족은 결국 굴복했으니까요. 하지만 리틀 비콘 전투는 그 자체로 굉장히 거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륙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한방이었기 때문이죠. 그 강력한 한방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입니다. 작은 조약돌입니다. 이게 사이즈에 따라 엄청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양 끝을 뾰족하게 갈아낸 것도 있고 아예 동그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은 살짝 어떤 치프,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지휘봉을 겸하는 느낌들이고, 사실 웬만한 실사용들은 조금 작거나 혹은 모양도 약간 불규칙했을 겁니다. 저는 딱 이 정도 자갈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목표는 양손이 아닌 한 손 워클럽이거든요. 이건 부러진 아틀라틀 창대입니다. 저번에 트창 아틀라틀 영상 만든 거 있죠? 그게 부러져 버렸어요. 딱 두께가 좋아서 이거 쓰도록 할 겁니다. 길이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조약돌은 딱 비율이 맞죠. 이건 소 생가죽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잠깐 자료 화면 좀 보고 오시죠. 우리나라에선 소 생가죽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구 가죽을 사다가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쭉 잘라서 물에다 담궈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펴지고 있죠. 조약돌을 쭉쭉 늘리면 됩니다. 소 생가죽은 물을 먹으면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늘리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늘려주면은 리본처럼 변할 겁니다. 조금 구불구불할지라도 어쨌든 길쭉한 리본 형태의 소 생가죽이 나오겠죠. 이걸 더 가늘게 잘라서 여러 번 스파이럴로 돌려가지고 자르면은 굉장히 긴 끈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작살끈을 만들거나 활시를 만들 때 쓰는 방법이겠죠. 나중에 활 만드는 영상 찍을 때 이걸 써야겠네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며칠 전에 이렇게 물에 불려서 빳빳하게 늘려놓은 소의 생가죽입니다. 이제 이걸 잘라내야겠죠. 우와! 돌 같아, 돌.
와, 엄청 단단하죠? 굉장히 길게 잘 늘어난 소의 생가죽입니다. 원래 둥그런 장구 가죽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이 부분도 잘라내야겠죠. 안 잘리는 거 보셨죠? 물에 불려야지 그나마 뭘 다듬거나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넣어서 불려주고요. 생가죽은 물을 금방 먹기 때문에 조금만 불려주면 됩니다. 이 조약돌을 쓸 겁니다. 이 조약돌에 제가 살짝 홈을 좀 내놨는데 이 홈을 조금 이렇게 길게 내줄 겁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을 살짝 그루브를 내줬습니다. 푹 젖어서 늘어나는 생가죽이 이렇게 감겨 들어갈 겁니다. 워클럽의 자루에 그냥 이렇게 딱 올라갈 겁니다. 가죽이 이렇게 둘러싸면서 가죽을 사실 바늘이나 뭐 이런 걸로 좀 꼬매줘야 됩니다. 바늘과 실로 쭉 꼬매주고 여기를 꽉 묶어주면 살짝 달랑거리는 그런 신축성이 생깁니다. 그걸로 머리를 후리는 거죠. 가죽이 많이 흐물흐물해졌습니다. 이 가죽의 길이에 맞춰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는 둥글게 깎아주겠습니다.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볼까? 오, 훌륭한데? 이제 여기다가 돌멩이를 얹어주고 여기를 꽉 묶어준 다음에 이제부터 꾸며주겠습니다. 이걸 쓸 겁니다. 이건 초실이고요. 인공 소임줄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정도 꿰맸습니다. 아주 대칭은 아니어도 꿰매어져서 아주 튼튼하게 고정이 됐고요. 이 젖은 생가죽 끈도 추가적으로 감아줘가지고 이 나중에 마르면 굉장히 딱딱하게 굳으면서 헤드를 잡아줄 겁니다. 살짝만 휘둘러 보면 낭창낭창하면서 그냥 손에 쫙쫙 감겨요. 이 힘이 끝에는 살짝 달랑거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둔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가능한 강하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냥 톡 치기만 해도 타격력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 오, 가겠는데 이거. 와, 생가죽이 진짜 자체 마찰력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마르면서 스스로 수축하고 딱딱해지는 특성이 있어서 이렇게 몇 번 묶는 것만으로 굉장히 강한 마찰력이 생깁니다. 애용해야겠는데요. 오랜만에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재료입니다. 아우, 손 아파. 물집 터졌어요. 이렇게 막 당겨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다 된 겁니다. 라코타족의 네? 조약돌 워클럽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오, 죽이는데 이거? 이거 빨리 한번 사용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이렇게 완성된 두 개의 워클럽 한번 얼마나 상대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러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역을 좀 여러 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거 수박입니다. 무엇을 상정했는지는 그냥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따가 돼지고기한테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워클럽 둘 다 사용해봤습니다. 확실히 이건 양손 워클럽 굉장한 파괴력과 그리고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한손 워클럽 뭐 파괴력도 괜찮지만 사실상 빠르게 그냥 탁탁 이렇게 타격을 주고 충격을 주는데 훨씬 특화된 무기인 것 같네요. 특히 기병들이 말에 달리는 힘을 사용해서 그냥 톡톡 상대방의 머리만 치고 다닌다면 굉장히 위력적인 물건일 것 같습니다. 또 내구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가죽이 아직 다 마르지 않아서 살짝씩 찢어지거나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건 아마 가죽이 다 마른 상태에서 했으면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인체를 상정한, 아까는 머리였다면 이번에는 돼지고기입니다. 과연 이런 갈비뼈 부분들을 좀 부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 돼지는 사람보다 훨씬 가죽과 근육이 두껍기 때문에 밖에서 치면은 뼈가 부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쪽에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이 워클럽의 위력, 정교한 기술 대신에 압도적인 질량과 타격력만으로 전장을 지배했던 무기입니다. 톨렌세 강변의 전사들이나 리틀 비콘 전투의 라코타족들이 왜 이런 투박한 워클럽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 워클럽도 핵심은 결합과 재료에 있습니다. 아무나무나 쓰는 게 아니라 물풀의 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를 고르거나 자루에 돌을 생가죽으로 빈틈없이 묶어야 치명적인 무기가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인터넷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속도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혜택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턱대고 집어들고 손해보지 마시고 워클럽처럼 확실하고 든든한 혜택을 원하신다면 비교원에서 여러분의 혜택을 확실하게 비교해보세요. 체험판 고고학 보고 왔다 라고 하면 비밀 리워드도 따로 드린다고 하네요. 고정 댓글에 더보기 링크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종류, 시대, 지역, 재료 모두 다른 두 가지 워클럽을 한번 써봤습니다. 확실히 파괴력은 이쪽이 훨씬 세네요. 반면에 유틸성이라고 할까요? 사용하는 난이도는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가죽이 완벽하게 마른 상태가 아니라서 끝에가 자꾸 달랑거리고 빠지는 감이 있는데 아마 다 마른 채로 나왔으면 빠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워클럽은 확실히 용도가 다르네요. 이건 급하게 자신들의 공동체와 목숨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또한 가장 강력한 워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랄까 확인사살용으로 쓰였다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또 혹은 말에 올라탄 채로 이렇게 말의 추진력을 이용해서 머리만 톡 치면서 다니는 그 정도의 워클럽으로는 아주 충분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워클럽 한번 오늘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원주민은 이런 또 다른 형태의 워클럽도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런 전통적인 워클럽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했겠죠. 이건 건스톤 워클럽이라고 총을 닮은 워클럽입니다. 이 개머리판에 한번 맞아보면 다들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칼날까지 달아놓은 그런 워클럽이죠. 뭐 여러분들도 이것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이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뭔가 위력도 위력이지만 날부처와는 다르게 좀 다른 방향으로 심장을 뜨겁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